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설레는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착각인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순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62살 박재만 씨입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두었고요. 결혼한 지 35해가 된 남편이고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도 들을 나이가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구가 자꾸만 그를 쳐다보는 겁니다. 말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쳐다봐요.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그가 부엌에서 물 한 잔 따를 때도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고는 얼른 고개를 돌려요. 재만 씨는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드니까 착각도 는다더니 하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62살의 이 남자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했어요. 분명히 불편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캔들 이야기도 아니에요. 60이 넘은 한 남자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흔들리고 결국 가장 따뜻한 진실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재만 씨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62살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쑥스럽다는 걸 알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슴속에 담아두기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박혀있는 이야기라서 어디다 털어놓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부풀어 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지난 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 지연인데요. 결혼한 지 3년 된 착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아들 민준이랑 잘 살고 있고 우리 집이랑도 왕래가 잦은 편이에요. 명절이 아니어도 격주에 한 번씩은 꼭 들러서 밥도 먹고 가고 가끔은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해요. 그날도 그랬어요. 주말이었는데 민준이 부부가 온다고 해서 집사람이 아침부터 부산하게 장 보러 나가고 했는데 그런데 그날은 며느리 지연이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친구 집들이 구경을 갔다가 같이 오게 됐다면서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며느리 친구면 뭐 젊은 아가씨겠거니. 인사나 나누고 밥이나 같이 먹고 금방 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지연이 목소리, 민준이 목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 목소리. 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그냥 거기 있었거든요. 아버님 인사드리세요. 제 친구 수진이에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36쯤 됐을까요?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화장기가 별로 없는 수수한 얼굴인데 눈이 크고 맑았어요.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해요.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와요 했고 거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인사였어요. 그런데요. 그 애가 안더니 이상하게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낯선 집에 왔으니까 낯선 어른이니까 어색해서 자꾸 눈이 가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또 마주쳤고 내가 부엌에 가서 물을 따르는데 그쪽에서 시선이 느껴졌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고개를 드니까 또 눈이 마주치면 그 애는 살짝 아주 살짝 웃어요. 민망한 듯이 그러면서도 뭔가를 참는 듯이 이상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준이 부부와 그 친구가 돌아간 뒤에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지연이 친구 참 얌전하더라. 어디 다녀?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냥 글쎄 했어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왜 자꾸 봤을까? 뭐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과민한 거겠지. 60이 넘으니까 왜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나 나이 들면 별게 다 예민해진다더니. 그렇게 혼자 털어내고 잠을 자려는데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왔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을 때 수진 씨는 또 왔어요.
이번엔 지연이 생일이라며 친구들 몇 명이서 다 같이 왔는데 그중에 수진 씨도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생일상을 차리게 됐거든요. 나는 되도록이면 자리를 피할 생각이었어요. 젊은 애들끼리 노는 자리에 늙은이가 끼어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집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뭐하러 혼자 방에 들어가 있어요. 나와서 같이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식탁에 자리가 두 군데 비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앉은 맞은편에 수진 씨가 앉았어요. 그리고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래. 김수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연이한테서 얻어들은 정보로는 지연이 대학 동창이라고 했어요. 전공은 달랐는데 동아리에서 만나서 친해졌다고.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한대요.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서울 어딘가에 혼자 산다고. 내가 그 정보를 얻어낸 방식이 좀 창피하긴 한데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집사람이랑 지연이가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자주 오는 며느리 친구니까 집사람이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냥 TV 보면서 듣는 척 안 들은 척 앉아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서 있었어요. 아 참 나도. 솔직히 말하면 수진 씨가 며느리 친구라는 사실이 제일 이상한 노릇이에요. 26살 어린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딸 같은 나이라고요. 아니 뭐 조금 든 딸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며느리 친구면 며느리랑 동갑이거나 비슷하니까 한 36 정도 됐을 텐데. 62 대 36. 내가 뭘 생각하는 건지. 한심하죠, 그러죠? 나도 알아요. 나도 이게 한심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설레는 건지 그냥 새로운 사람을 보는 호기심인지 아니면 오래 못 받아본 관심에 과민 반응하는 건지. 이 나이에 설렘이라는 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35해가 됐어요. 집사람이랑 싸우기도 하고 서로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죠. 나쁜 결혼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집사람이. 그냥 이제는 설렘 같은 건 없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이 기분은 뭔가요? 지연이 생일 자리에서 나는 수진 씨. 옆자리에 앉은 다른 친구들이랑 수진 씨가 나누는 대화를 힐끔힐끔 들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시끄럽지 않고. 누가 우스운 말을 하면 그냥 살짝 웃기만 하고. 남들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그러다가 지연이가 뭔가를 물었는데 수진 씨가 대답하는 도중에 시선이 내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이번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어라. 이게 뭐지?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서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는 슬쩍 베란다로 나갔어요.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됐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담배 생각이 났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안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뿌연 하늘. 나는 그 뿌연 하늘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신 차려 박재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혼자 실소를 터뜨렸어요. 62살 남자가 베란다에서 혼자 주먹을 쥐고 정신 차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한심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한심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오는데 복도에서 수진 씨랑 딱 마주쳤거든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거예요. 아, 아버님. 당황한 듯이 살짝 물러서면서 인사를 했어요. 나도 어했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2년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나는 이 사람의 눈을 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선명했어요. 그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냥 막연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수진 씨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나는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시 3주쯤 지났어요. 민준이 부부가 왔고 이번에도 수진 씨가 함께였어요. 지연이랑 친한 친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집사람이 갈비찜을 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갈비찜을 하길래 왜냐고 했더니 지연이가 지난번에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며느리한테 약해요.
아들한테 야박하게 굴던 사람이 며느리한테는 또 이렇게 챙겨줘요.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민준이, 지연이, 수진 씨 집사람 그리고 나. 나는 수진 씨랑 되도록이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갈비찜 그릇이나 보고 쌀밥이나 보고 집사람 얼굴이나 보고. 그런데요.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시선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누가 보고 있으면 알잖아요. 이상하게. 동물적인 감각 같은 거. 나는 밥을 뜨다가 아주 자연스러운 척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나였어요. 수진 씨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얼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할 틈이 없었어요.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고 수진 씨가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좀 이상했어요. 민망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웃음 같기도 했어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 웃는 것 같은.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밥 먹다가 두근거리고 있어.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주로 민준이랑 집사람 지연이가 했어요. 나는 말수가 원래 많지 않은 편이라서 주로 먹으면서 들었고, 수진 씨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가끔 지연이 질문에 대답하고 집사람이 음식을 권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고. 그런데 신기한 게 조용한데 존재감이 있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앉아 있는데 내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을 때 지연이가 도우러 따라갔어요. 민준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거실로 갔고, 남은 건 나랑 수진 씨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말했어요. 아버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나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래요? 잘 먹었으면 됐네. 어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연이한테 맨날 듣긴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손맛이 좋긴 하죠. 뭐 아주 평범한 대화예요.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쿵쿵거렸어요. 아버님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어리둥절해서 했더니 수진 씨가 살짝 웃으면서 그냥 궁금해서요 했어요. 나야? 뭐든 잘 먹는 편이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하나 꼽으시면요? 굳이 꼽으면 된장찌개? 아, 저도 된장찌개 좋아해요.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대화였는데 나는 그 짧은 시간에 이상하게 긴장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나, 표정이 이상하지는 않았나. 62에 이러고 있어. 수진 씨가 먼저 일어서면서 저도 도와야겠다 하고 부엌 쪽으로 갔어요. 나는 식탁에 혼자 남아서 아직 따뜻한 밥 공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된장찌개. 나도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한다고. 그게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부부가 오기로 했는데 민준이가 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연이는 먼저 왔고 지연이가 오면서 수진 씨도 데리고 왔어요. 뭐 어차피 같은 방향이었나 봐요. 나는 그날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 책이라고는 해도 별거 없어요. 시골 고향 선배가 자비 출판한 시집인데 뭐 심심할 때 보는 거예요. 집사람은 지연이랑 안방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수진 씨는 부엌에 있었어요. 왜 부엌에 있었냐 하면 오면서 과일을 사왔는데 씻어서 내오겠다고 스스로 나선 거예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는 척 하면서 슬쩍 부엌 쪽을 봤어요. 수진 씨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과일을 씻고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났어요. 뒷모습이 아까 말했듯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데 어깨가 좁았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어깨랄까? 뭔 소리예요? 혼자 사는 사람의 어깨가 따로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거지인지 과일 씻는 건지 조용히 물소리만 나면서 혼자 그렇게 있는 뒷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얼른 책으로 눈을 돌렸어요. 선배 글씨체 진짜 못생겼네. 근데 시는 좋은데? 딴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잠시 후 수진 씨가 과일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사과 드실래요? 응.
수진 씨가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사과 한쪽을 집어서 내 앞에 내밀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이상할 것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과를 받는 순간 손이 잠깐 닿았어요. 엄지손가락 끝이 살짝. 수진 씨는 아마 느끼지도 못했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느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건지. 나는 그 사과를 들고 잠깐 굳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마워요 했어요. 수진 씨는 맛있어요 했고 그냥 쟁반을 들고 안방 쪽으로 갔어요. 나는 그 사과를 한참 동안 들고 있었어요. 먹지 않고. 그냥 들고. 먹었어요, 결국. 맛있었어요. 사과가 달았어요. 민준이가 늦게 도착하고 다들 저녁을 먹고 밤이 깊어서 아이들이 돌아갔어요. 집사람이 잠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베란다에 나가서 바깥을 봤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좀 불었어요. 봄바람이었는데 차갑지 않고 서늘했어요. 나는 그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정말 진지하게. 수진 씨는 며느리 친구예요. 내 아들 아내의 친구라고요. 26살 어린 사람이에요. 나는 유부남이고 아들 있고 이제 슬슬 손주 볼 나이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디로 가져가고 싶은 건지. 아니, 가져가고 싶은 게 있긴 한 건지. 없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어디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설렘이라면 설레는 것 같은데 설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사과 맛이 달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잤어요. 또 다른 날이었어요. 이번엔 민준이네 쪽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준이네 집으로 갔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집이라서 집들이를 겸해서 가는 거였는데 민준이네 집에 도착했더니 지연이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대여섯 명 됐을 거예요. 그 중에 수진 씨도 있었어요. 나는 아는 척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정상이기도 하죠. 다들 젊은 아가씨들인데 내가 반가운 척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냥 민준이네 새집 구경이나 하고 집사람이랑 조용히 앉아서 음식이나 먹으면 되는 거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었더니 마침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뉴스를 보면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옆에 누가 앉는 기척이 났어요. 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뭔가 알아챈 거예요. 고개를 돌리니까 수진 씨였어요. 자리 있어요? 이미 앉으면서 묻는 거예요. 나는 앉아요 했고. 소파에 우리 둘이 앉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엌이나 다른 방에 있고 집사람은 지연이 엄마랑 얘기하는 중이었고. TV에선 경제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TV를 보면서 물었어요. 뉴스 자주 보세요? 매일 보죠. 저는 잘 못 봐요. 보면 답답해서. 그렇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죠. 아버님은 안 답답하세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답답하긴 하죠. 근데 나이 먹으면 답답한 것도 익숙해져요. 그게 더 슬프네요. 뜻밖의 말이었어요. 나는 수진 씨를 봤어요. 수진 씨가 TV를 보면서 말했어요. 익숙해지는 게 때로는 포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드린 말이긴 한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수진 씨가 이번엔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좀 달랐어요. 아까처럼 짧게 스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마주쳤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상한 말 했죠. 아니에요. 아버님 얼굴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말을 해버렸어요. 내 얼굴을 보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 얼굴 보면 뭐가 떠올라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수진 씨가 살짝 놀란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지쳐 보이는데 내색 안 하는 사람이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거든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나는 피곤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피곤한데 피곤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람한테도 아들한테도. 근데 이 사람은 내 얼굴 몇 번 봤다고 그걸 알아챈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살짝 멋쩍게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비슷한 느낌 받는 사람 보면 알아차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민준이네 집들이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집사람은 졸았어요. 나는 창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수진 씨가 한 그 말.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나는 설렘이 가라앉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이 씻으러 들어가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내가 뭘 느끼고 있나?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나이에 이성에게 갖는 좋아한다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까. 시선을 피하면서도 찾게 됐으니까. 그런데 TV 앞에서 나눈 그 짧은 대화를 생각하면서 드는 감정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지쳐 보이는데 내색 안 하는 사람이요. 그 말이 맞았다는 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가슴 어딘가가 뚫린 것 같은 느낌. 오랫동안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내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이 봐줬다는 느낌. 62살 먹은 남자가 알아봐 줬다는 느낌에 이렇게 심란해지다니. 나는 웃음이 났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피곤하다고 말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학교 다닐 때, 회사 생활 힘들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냥 버텼어요. 집사람도 힘든 사람이었으니까. 집사람한테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62. 그런데 며느리 친구가 딱 한 번 내 얼굴을 보고 그걸 읽어낸 거예요. 나는 그게 왜 그렇게 고마운지 아니면 슬픈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모르겠어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오래오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수진 씨한테 두근거린 게 정말 이성으로서 두근거린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 내면을 들여다봐주는 시선에 반응한 건지. 사람이 외로우면 뭐든 붙들고 싶잖아요. 그 붙들고 싶은 마음을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느낀 건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집사람이 씻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왜 불 안 켜고 있어요? 그냥. TV 봐요, TV. 집사람이 리모컨을 집어서 TV를 켰어요. 화면이 환해졌어요. 집사람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옆에서 그 드라마를 눈에 담으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에서 중년 남자 주인공이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집사람 얼굴을 봤어요. 드라마에 빠져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집사람. 35해를 같이 산 사람.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한 게 언제인지 생각해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한동안 민준이 부부가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서 수진 씨도 자연스럽게 보지 못했어요. 그 2주 정도가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어요. 딱히 뭔가를 기다린 건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리니까. 그 2주 동안 나는 수진 씨 생각을 꽤 자주 했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산책하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생각의 내용이 뭔가 열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소리가 떠오른다거나 그 말이 떠오른다거나. 지쳐 보이는데 내색 안 하는 사람.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2주가 지나고 민준이 부부가 왔어요. 이번엔 수진 씨 없이.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번에 같이 왔던 제 친구 수진이 있잖아요. 심장이 쿵했어요. 응.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친구가 아버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과일을 먹다가 멈췄어요. 뭐요? 아,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지연이가 손을 저으면서 웃었어요. 아버님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지? 그냥 인상이 좋대요. 와서 분위기가 좋다고 하고.
뭔가 자기 아버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또 그 단어. 나는 천천히 과일을 씹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네. 수진이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가슴이 뭔가로 꽉 찼다가 또르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수진이가 여기 오는 거 좋아하니까. 혹시 불편하셨어요? 자주 데리고 와서. 아니,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요? 와도 돼. 다행이다. 수진이가 아버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섭지 않고 뭔가 말을 안 해도 편하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 아버지. 수진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눈빛이었구나. 나를 자꾸 쳐다보던 그 시선.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던 그 눈빛. 나한테서 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구나.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말을 했어요. 수진이 좋은 친구다. 회사가 힘들어서 요즘 많이 지쳐 있다. 그래도 씩씩하게 잘 지낸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천천히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설렘이 쓰러지는 것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미안함이었어요. 나는 뭘 상상하고 있었던 건지. 지연이한테 그 말을 들은 다음 주였어요. 민준이 부부가 또 왔어요. 그리고 수진 씨도 왔어요. 나는 처음으로 수진 씨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엔 두근거리는 마음에 제대로 못 봤는데 이번엔 다른 눈으로 봤어요. 36살 작년에 아버지를 잃은 여자. 수진 씨가 현관에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나는 이번엔 좀 더 따뜻하게 웃으면서 받았어요. 왔어요. 들어와요. 수진 씨가 살짝 놀란 것 같았어요. 내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대했나 봐요. 저녁을 먹고 민준이랑 지연이가 설거지를 맡겠다고 나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집사람은 빨래를 정리하러 들어가셨고 거실에 또 수진 씨랑 나만 남았어요. 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드려도 되나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봉투였어요. 뭔데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수면에 좋다는 차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저 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 드실 수 있으시면 드시고 아니면 버리셔도 돼요. 나는 봉투를 받았어요. 가벼운 봉투였어요. 차 봉지가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왜 잠을 못 자요? 물어보고 나서 조금 후회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 싶어서. 그런데 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거든요.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봄을 좋아하셨어요. 봄만 되면 꽃 보러 가자고 하셨거든요. 올봄에도 한번 가야지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담담한데 그 담담함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는 목소리였어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힘들었겠다. 수진 씨가 나를 봤어요.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수진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말을 많이 나누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항상 있어줬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일 끝나고 오셔서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시고 저녁 드시고 주무시고 별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존재 자체가 든든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이 약간 메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근데 없어지니까 그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가구도 그대로고 냄새도 그대로인데. 그런데 텅 빈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봉투를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이거 줘서 고마워요. 별거 아닌데요. 잘 마실게요. 수진 씨가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처음 봤을 때의 그 웃음이랑 달랐어요. 뭔가를 참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가벼워진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봤던 건 이게 이유였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보다는 정리에 가까웠어요.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처음에 수진 씨를 봤을 때의 그 두근거림, 눈이 마주쳤을 때의 설렘 비슷한 감정, 사과를 건네받을 때 손이 닿았을 때, TV 앞에서 지쳐 보이는데 내색 안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오래 외로웠어요.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이었어요. 집사람 곁에 있는데도 아들이 있는데도 손주도 생길 거고. 그런데 그 외로움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보여지지 않는 외로움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힘든데 힘들다고 말 못하는. 그렇다고 불행한 건 아닌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수진 씨가 나를 자꾸 봤던 건 그 외로움을 건드렸어요. 단순히 봐준 것만으로 내가 설레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설렘의 정체는 이성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봐 줬다는 감사함이었어요. 봐줬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착각했어요. 아니, 완전히 착각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수진 씨를 봤을 때 분명히 매력적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 감정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내 이성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다른 무언가로 자리를 잡았어요. 걱정이랄까.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게 안쓰러웠어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수진 씨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보란 듯이 잘 살면 좋겠다는. 봄이 되면 꽃을 봤으면 좋겠다는.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봄꽃을 그 사람도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그건 설렘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어른으로서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이상하게 따뜻한 조용함이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 친구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수진이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수진이가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혼자 가는 게 걱정된대요. 지연이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가거든요. 아버지 혹시 수진이한테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뭔가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게.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연락처는 뭐 굳이.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수진이가 아버님 좋아하거든요. 말 잘 들어준다고. 말을 잘 들어준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말을 잘 들어준다고. 내가 말을 많이 했나? 사실 그 앞에서 별로 말도 안 했는데. 그래, 줘도 돼. 민준이가 연락처를 공유해줬어요. 나는 며칠을 들고만 있었어요.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뭔가 이상하게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게. 나이 차이도 있고 관계도 어색하고. 그런데 며칠 후에 내 쪽으로 먼저 문자가 왔어요. 수진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오빠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갑자기 문자 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아버지 기일 맞아서 음식 좀 하시려는데 제가 같이 도와드리기로 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그때 뵐 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계시면 어머니가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서.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어머니. 집사람을 부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계시면 어머니가 더 좋아하실 것 같다고. 나는 집사람한테 가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지연이 친구가 기일 음식 만드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집사람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봤어요. 그 친구 아버지 기일이에요? 응. 어머니 혼자 계신데. 아이고. 그럼 가야지. 내가 뭔가 해서 들고 가면 되겠다. 집사람이 바로 뭘 해갈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런 집사람을 보면서 빙긋 웃었어요. 역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한테 달려가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이 무뚝뚝하다고 따뜻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나한테 따뜻한 말을 잘 안 할 뿐이지 남한테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집사람도 나한테서 따뜻한 말을 잘 못 들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어요. 주말에 집사람이랑 함께 수진 씨 어머니 댁에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 수진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눈이 좀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거나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집사람이 들고 온 음식 보따리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내가 뭘 해갈까 하다가 갈비찜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지연이한테. 수진 씨가 그 보따리를 받으면서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감사해요. 진짜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작고 야위신 분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고. 집사람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수진 씨가 옆에서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마운 눈빛이었어요. 수진 씨 눈에서 읽힌 건 고마움이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없이. 그냥 그렇게.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여전히 우리 집에 가끔 와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가끔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이 뭔지 알아요. 나를 자꾸 쳐다보던 건 없어진 아버지의 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그냥 잠깐이라도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였던 거예요. 말 수 없고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는 그 뒷모습. 물 한 잔 따르러 부엌에 가는 그 모습.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 평범한 모습들이 그 사람한테는 그리운 풍경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나서 이상하게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뭘 상상했던 건지. 62살이 됐으면서 아직도 그런 단순한 시선 하나를 착각하다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착각이 나한테 뭔가를 알려줬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봐줬으면 하고 기다렸는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아무 데서라도 보여지고 싶어져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 마음이 수진 씨를 향한 감정으로 표출됐던 건데. 정작 내가 오래 외면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갈비찜에서 달려가는 집사람. 필요한 사람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집사람. 나는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고마워요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여보. 응? 오늘 고마웠어요. 집사람이 나를 봤어요. 영문 모를 눈으로. 뭐가요? 그냥. 고마워요. 집사람이 픽 웃으면서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럼 왜요? 그냥 고마워서. 집사람이 잠깐 나를 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집사람이 작게 말했어요. 나도. 딱 그 두 글자. 나도. 62살 남자는 그 두 글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진짜 별거 아닌 두 글자인데 35해를 같이 살면서 제일 따뜻하게 들린 두 글자였어요. 나도. 수진 씨 덕분에 알았어요. 사람은 외로우면 엉뚱한 곳을 보게 된다는 걸. 그리고 그 외로움의 해결책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수진 씨는 여전히 우리 집에 와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TV를 봐요. 어머니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나한테 뉴스에 대해 물어보기도 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아는 척 모르는 척 대답해줘요. 내가 그 아버지 자리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봄이 왔어요. 울봄엔 집사람이랑 꽃 보러 가려고요. 사실 그게 마지막으로 같이 꽃 보러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또 그 뭐 잘못했어요 하는 눈으로 봤어요. 갑자기 꽃 보러 가요? 응. 가고 싶어서. 어디로요? 아무데나. 벚꽃 피는데. 집사람이 잠깐 나를 보다가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예쁘더라고요. 35해를 같이 산 사람 웃음이 이제서야 예쁘다는 걸 알았어요. 늦었죠. 그래도 알았으니 됐어요. 수진 씨. 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뭔지 알아요? 설렘도 아니고 사연도 아니고. 그냥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오래 감고 있던 눈을.
가슴 뛰게 해줬어요. 62살이 돼도 가슴이 뛴다는 걸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도.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 아버지가 사랑한 봄처럼 당신도 따뜻하게 잘 피어나세요.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더 따뜻하게 살아볼게요. 이제라도. 그게 늦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